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이 제정됐는데요. 5대 국경일 중 하나죠. 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법률 용어 어렵지 않으신가요? 와닿으십니까? 자, 오늘 2부 신지영 교수와 함께 법률 용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그 전에 최근 매미 나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피해는 어떤지 알아보죠. 자, 3분여가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7월 19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로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프로그램 풀네임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나오고 건물 외벽에는 이름도 낯선 매미 나방들이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몰려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찾아온 곤충들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연결돼 있는데요. 살충제로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매미나방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분입니다. 단양군 단양읍 장현리의 한석원 이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매미나방이 장현리에서 보이기 시작한 게 언제쯤부터입니까? 매미나방이 장현리에서 보여온 게 한 3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3년 정도 됐다. 네. 올해 유난히 매미나방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매미나방이 나타난 거죠? 지금 매미나방이 한번 나타나서 예. 이거를 포충기라는 걸로 포집을 해보니까 예.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예. 지금 오늘 또 이런 연결이 다 됐네요. 예, 뭐 벽에도 잔뜩 붙어 있을 거고요. 지나가다가 매미 나방에 또 맞기도 할 텐데, 때로 날아든 매미 나방 때문에 가루도 많이 날리고 그 때문에 피해도 입으셨다고요? 그렇죠. 예. 지금 매미 나방은 조금 독기가 있어서 예.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도 생기고, 독성이 있나요? 먼지가 예. 나서 기침도 나고 합니다. 예. 뭐 피부에 닿으면 알러르기 같은 것도 발생합니까? 네. 예. 많이 여자분들이 긁어요. 아, 그렇군요. 설치하신 포기는 원래 매미 나방 잡는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치하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예. 한 5년 전에 원래 이 포충기라는 게 담배 나방을 잡는 겁니다. 예. 이 고추밭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담배 나방을 잡는 거에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실패의 기대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마늘 택배 작업을 하다가 예.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그 포충기를 돌렸지만 예. 한 30분 사이에 수천 마리가 잡히는 걸 보고 이제 단양군에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 거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불을 켜서 매미나방을 유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을 킨 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포충기의 원래 원리가 예. 유인입니다. 아. 빛으로 유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기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옛날에 그것을 보급했던 이제 지원 사업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예.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그게 빛으로 유인을 해서 물리적인 포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에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포집기 설치하기 전에는 살충제 같은 것도 써보셨습니까? 저희 마을은 소백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매미나방이 하도 날라들어서 예. 군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살충제를 많이 갖다가 뿌리고 예. 드론으로도 살포를 했는데 예. 효과가 뿌린 거에 비해서는 조금 효과면에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 살충제도 사용했지만 효과가 적었다. 개체수가 네.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지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 여기 매미나방이 없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고 예. 매미나방이 낮에 무슨 잠자리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 저녁이면 해가 지면은 활동을 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그거를 포충기를 돌려서 유인을 짧게는 300m, 길게는 1km까지 예. 등으로 유인을 하는 건 포충기이기 때문에 예. 아주 저는 포충기 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고 효과 있습니다. 면에서는 포충기가 예. 제가 실험한 제품으로서는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아나운서와 예. 연결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포충기를 사용했더니 매미나방이 실제로 많이 잡혔다. 매미나방 어떻게 생겼나요? 매미나방 예.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예. 해충 중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매미나방이 엄지손가락만한 게 예. 아주 색이 갈색이에요. 갈색이고. 그러면서 알을 한 마리당 한 500개를 품고 있어요. 한 번 알을 낳으면은 500개. 예. 지금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나방이었을 때 예. 포획을 안 하면은 지금 수천 마리면 내년에는 수억이 되겠죠. 5배씩 500마리씩 낳으니까요. 그렇죠. 한 마리당.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어느 정도 퇴치를 하면 내년에는 매미나방 발생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그게 아주 좋은 결과가 예. 지금 포충기를 지금 3일째 돌리니까 주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보여요. 예. 매미나방 발생을 내년도를 위해서 좀 줄이려면 올해 이렇게 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죠. 예, 이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단양군 단양읍 장현예 한성원 이장님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극성이던 매미나방이 최근에는 도심까지 찾아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매미나방 퇴치에 포충기를 활용하고 있는 농민분과 인터뷰 나눴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가 아무래도 나방이 좀 빛을 좋아하는 성질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야간 활동성인 곤충들은 빛에 많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예. 특히 이 나방류 같은 경우는 빛에 잘 유인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용한 어떤 포집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장님 연결해서 매미나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쭤보니까 좀 못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미처럼 생겨서 매미나방인가요? 네, 이제 보통 생물한테 주어지는 이름이 대부분 크기나 형체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고유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나무에 붙어있는 모양이 크기나 어떤 붙어있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매미하고 흡사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예. 매미나방을 돌발해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전까지는 높은 밀도로 발생하지 않아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요. 어느 해 갑자기 높은 밀도로 발생을 해서 피해를 야기시키는 그런 형태의 발생을 일컬어서 이제 돌발 해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밀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한 공간에 개체수가 많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밀도가 어느 정도 이하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매미나방 같은 게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주택가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도 벽에 붙어서 이렇게 때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고 또 혐오감을 느끼고 또 농작물이나 이런 데도 피해를 야기시키니까 돌발 해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 생활권에서도 이 매미나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나방류들은 그 유충 시기에 활엽수의 잎을 먹고 삽니다. 예. 도심지 공원이나 뭐 도심지에 인근한 또 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활엽수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또 매미나방은 잡식성입니다. 이 다른 나방류에 비해서 다른 모든 어떤 식물의 잎을 다 먹습니다. 특히 누에 같은 경우는 뽕잎만 먹잖아요. 예예. 근데 매미나방은 누에도 이제 나방이거든요. 예. 예. 근데 매미나방은 거의 모든 활엽수의 잎을 먹기 때문에 도심지에서도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예. 또 지금도 보면 장마기간이긴 하는데 요즘 비가 오는 형태가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고 예. 적당히 알맞게 내려요.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생태 환경이 예. 곤충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됩니다. 적절한 습도를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해충 발생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해충한테는. 네. 자, 특히 근래 몇 주째 매미나방 관련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는 곤충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이 매미나방이 작년에 알을 낳았을 것이고요. 예. 얘가 올해 봄에 그러니까 벚꽃이 질 무렵에 지고 나서는 이제 활엽수의 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 알에서 이제 유충이, 매미나방 유충이 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활엽수의 잎을 먹고 5월부터 6월 사이에 계속 자란 겁니다. 자란 것이고 예. 이게 지금 이제 번데기가 됐다가 성충이 된 거거든요. 예. 성충이 지금 7월 중순에서 8월 초 사이에 이 절정기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딱 성충들이 막 발생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할 때다. 조금 전에 이장님께서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함부로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미나방은 동나방과에 속하는 종입니다. 예. 이 동나방과에 속하는 종류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전 생활사에서 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동물은 10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크기가. 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피부에 박히면 용혈작용에 의해서 독성분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따갑고 가렵고 하는 피부 염증을 유발하죠. 예. 어렸을 때 그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이 나방을 잡고 눈을 비비면 눈에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매미 나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물론이죠. 매미나방, 특히 다른 나방에 비해서 이 동나방 종류들은 더 안 좋고요. 예. 보통 나방들도 그 인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날개짓을 할 때 그 먼지처럼 나타나잖아요. 위험하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눈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런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면 도심에서도 지금 매미 나방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그런 매미 유충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쳐 가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근데 매미 나방의 유충도 보면은 동나방과에 속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예. 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에 같은 경우에는 뽕잎을 먹으면서 이건 동나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나 이런 곤충의 표피가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근데 동나방 종류들은 그 일명 쐐기라고 하듯이 예. 이 겉에 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스럽죠.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서 보더라도 예. 쉽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어떤 느낌을 갖는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유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인천 등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깔따구류의 유충이라고 합니다. 이 네. 깔따구가 뭡니까? 깔따구는 그 모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성충이. 예, 근데 전염병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발생해서 보통 그 모내기철 즈음에 대발생을 해서 이제 무리를 짓기 때문에 예. 깔따구를 보통 그 유생곤충학에서는 이제 불쾌해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해충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깔따구는 이제 구기가 퇴화됐기 때문에 뭐 물거나 쏘거나 먹이를 먹진 못합니다. 그래서 예. 수명도 굉장히 짧아요. 한 이틀에서 7일 정도 예. 삽니다. 그러나 이제 물에다가 알을 낳고 유충기간은 이제 물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예. 또 깔따구는 특이하게도 그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생물 지표종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 수계에서 수소곤충을 채집했는데 깔따구가 100% 잡혔다. 100% 채집이 됐다 그러면 그 수질을 현장에서 바로 3급수다, 4급수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이용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유충이요. 눈에 보일 네. 정도로 큽니다. 네. 그럼 정수 과정에서 걸러줘야 될 텐데 네. 수돗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이 깔따구 종은 우리나라에서 한 200여 종이 있는데요. 예. 유충의 크기가 2mm에서 20mm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부분 그 여과하는 정수 과정에서 모두 걸러집니다. 예. 그래서 정수 과정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이 수돗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아무래도 보기에는 그 마지막 단계 정수가 완전히 완료된 물에 좀 혼입이 되지 않았나.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각 그 세대에 물이 공급되면서 이제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곤충 벌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유충을 수돗물과 같이 마시게 됐다거나 이런 네. 경우에 인체에 좀 문제가 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그 별다른 이상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별다른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곤충 알러지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땅콩 알러지가 있고 달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듯이 곤충에도 특이하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이걸 먹게 되면 예. 그 곤충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곤충 알러지는요, 심하게 되면은 기도가 부어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호흡을 못해서 아주 그 위급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예.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매일 산모씨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리 씨가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에 출연해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혹은 애플리케이션 보이는 라디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자세 준비해 오셨나요?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는 성난 허수아비 아저씨.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 노래만 들으셔도 힌트 어떻게 아시겠나요? 아니요. 모르시겠어요? 별걸 다 준비를 해오시네요. 혹시 뭐 허수아비가 돼보는 그런 시간입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형진 아나운서는 배불뚝 허수아비가 될 건데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허수아비 자세, 마치 허수아비처럼 이 상체를 길게 늘리는 동작으로 상체 림프 부종을 예방하고요. 예. 어깨를 회전시킴으로써 어깨 근육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궁금한데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뱃살을 한 2달 내로 빼고 예, 이제 더 이상 뱃살 왕자라는 얘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물으실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운동하겠습니다. 네. 예, 동작 소개해 주시죠. 네, 앉아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 역시나 숨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보시고요. 예. 양팔을 좌우로 쫙 펼쳐볼게요. 이때 손바닥을 쫙 펼친 상태로 펼칠게요. 예.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게 쫙 펼칠게요. 어깨 너비만큼 두 팔을 뻗어 올리는데요. 자, 이때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를 귀와 멀리 유지하면서 먼저 이 상태 만들으셨다면요. 자, 이 상태로 팔을 앞에서 뒤로 회전시켜 볼 거예요. 그렇죠. 예. 좀 그렇죠. 돌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예. 팔꿈치 쫙 펼친 상태에서 내 이 상체에서 길게. 가로로 길게 예.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게 예. 쫙 손바닥 양옆으로 밀어내면서 동그랗게 팔을 회전시켜 볼게요. 그렇죠. 예. 저는 어깨뼈 그 날개뼈인가요? 그렇죠. 날개뼈가 좀 이렇게 당기네요. 맞습니다. 이 동작이 예. 등 뒤에까지 자극이 가면서 날개뼈가 조였다 풀렸다 조였다 풀렸다까지도 이제 자극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 좀 팔의 이 팔뚝에서부터 팔 끝까지 당기는 느낌도 오실 거고요. 또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어깨를 360도 회전하는 동작들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어깨 근육들이 좀 뻐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동작을 통해서 어깨 근육을 360도 회전함으로써 예. 좀 유연한 근육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리씨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원을.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돌려도 상관없습니까?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 그 다음에 해볼 동작이 바로 뒤에서 앞이었는데요. 네, 계속 맞습니다. 하시죠. 예. 네, 앞에서 뒤로 한 10번 정도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쫙 펴고. 손바닥 밀어내는 느낌으로 10번 예. 돌리시고요. 예.
그러면 자극이 정말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원을 이제 뒤쪽으로 가져가셨다가 다시 앞으로 가지고 오는 네, 뒤에서 앞으로 방향으로 10번 돌리시면요. 정말 좋은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HYY님께서는 2달 기억하겠다고 아나운서님 짱이라고 하셨는데 2달 안에 제가 네 어떻게 확인하죠? 복근을? 뭐 보여드려요? 한번 약속을 하셔야죠. 청취자분들에게. 5090번님께서는 리시쌤은 우리 복근 왕자님 놀리지 말라고 또 이렇게 제 편을 또 들어주셨네요. 아, 제 편은 없나요? 은님께서는 간단한 동작인데 자극이 많이 된다고 하셨고요. 네. MSSK님께서는 여름이라 뱃살이 걱정됐는데 뭐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같이 해보겠다고 허벅지 얇아지는 동작도 다음번에 좀 소개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럼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동작 한 번만 더 보여주시고 이 시간 맺을까요? 네. 먼저 바르게 앉은 상태로 양팔을 양옆으로 쫙 펼쳐볼게요. 이때 손가락 10개를 쫙 펼쳐서 내 손바닥으로 밀어낸다는 느낌. 밀어낸다는 느낌. 그리고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 유지하시면서요. 이 팔을 앞에서 뒤로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해볼게요. 이때 이 팔이 등 뒤로 갈 때 날개뼈를 좀 조이면서요. 조이면서? 그렇죠.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갈 때는 날개뼈 멀어졌다가. 네. 그리고 다시 뒤로 갈 때는 날개뼈 조였다가. 이 상태로 10번 동작 회전하시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10번 회전하시면 됩니다. 저희 밖에 계시는 우리 2부 신지영 교수님도 따라하고 계신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3분 여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분 투자하셔서 건강 챙기시고요. 문자와 애플리케이션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KYH님께서는 말이 필요합니까? 일상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유익한 정보 알려주시는 매일 오전 10시 10분에서 11시까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닙니까?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2451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때문에 매일 아침 10시 유익한 정보 주시는 고마운 프로그램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대박 나세요 하셨고 8412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습니다. 발전을 기원합니다. 커피 선물 기대합니다 하셨네요. 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 풀네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고요. 자,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시간인데요. 제헌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법률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신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72주년 제헌절입니다. 법은 멀고도 가깝다고 합니다만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을 만큼 가깝지는 않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법을 떠올리면 머리가 지끈 아파옵니다.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법과 관련된 언어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법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법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꼭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고민 나눠볼 분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 네네. 예. 어우, 긴장되는데요. 아니요. 저를 딱 보면 이미지로 네. 제가 무슨 과 나왔을 것 같아요? 법학과군요. 그렇게 단번에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너무 재미없네요. 오늘은 저를 위한 시간이다. 예. 법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 가져갔는데. 안 돼요. 굉장히 쉬운 것 같네요. 큰일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네.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가 아니라 그분이 그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그분이 해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당신은 그 사태를 그렇게 바라보느냐. 피해 호소인이라는 것은 아직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렇죠. 자신의 판단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세요? 라고 화풀이를 할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그 사태에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설명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질문하면 기자가 질문하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야죠. 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같은 맥락일지 다른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일본군 성착취 피해자 할머니들께 위안부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그것은 이제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 중심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피해자들이 위안부나 이렇게 불리는 게 덜 불편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착취, 성노예라는 표현이 그 사태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태를 바라볼 때 그분들에게 붙여줘야 하는 올바른 이름이지만 그거를 듣고 피해자들이 좀 불편하다, 힘들다, 제발 그렇게는 불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셨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어떤 생각에서 위안부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종군 위안부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쓴다면 종군이라는 단어는 빼고요. 일본군이 했다. 왜냐하면 종군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자발적으로 하는 일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태를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행처럼 생겨나는 언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했는데 인포데믹, 팬데믹, 에코데믹,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린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이런 요구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라고 많이 또 들리더라고요. 우리 방송을 많이 듣고 있는 건지, 그런 그 자부심이, 비말 같은 거? 비말은 정말 많이 침방울로 다 침방울로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선도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의 퀴즈가 기다려지면서 두렵기도 한데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까? 법학과 나오셨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법조문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그럼요. 어디 우리 그 최영진 선생님이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지 아닌지. 아니요. 저 정말 공부 안 했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듣고 단어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말하지 말걸. 사력. 근데 이거는 최 선생님 맞히지 마시고, 애청자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그게 덜 식은땀이 나지 않을까요? 그럼요. 다른 질문 또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퀴즈. 사력. 사력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법률 관련 용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표현이. 알겠습니다. 국어. 국어요? 네, 국어. 국어가 아니고 국어. 오래된 집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사력과 국어의 뜻이 무엇인지 국어입니다. 국어. 사력. 보내주시면 정답 맞추신 분께 커피 쿠폰을 좀 증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은 국민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제 퀴즈를 냈잖아요. 청취자 퀴즈를 냈는데 사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뜻이 뭐예요? 온 힘을 다하다? 그렇죠. 사력을 다하다. 그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었나요? 아니군요. 사실은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조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한자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자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있고 너무 어려운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들이 있거든요. 그 낯선 거거든요. 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법이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썼던 말을 써서 굉장히 오래된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예. 게다가 한자어는 동음이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사력 그러니까 사력을 다하다의 사력도 예. 사력이고요. 지금 우리가 퀴즈를 맞춰야 될 것도 사력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음이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음이어를 많은 것을 굳이 써야 될까? 예. 다른 말로 바꿔서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면 다른 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판결문 같은 거 보시면 막 한 장, 두 장이면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막 한 문장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장이 길어지면 주체와 뭐 객체와 그다음에 서술어가 막 혼동되기 시작하고 예.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네. 특히 뭐 그 판결문 보면 네.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 한다.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문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려우신가 봐요. 정말요. 네. 613, 사력을 다하고 계시네요. 예, 죽을 힘. 네. 뭐 6331번 님도 네. 죽을 힘. 네. 국어는 작은 도랑 하셨고. 6325번 님께서도 네. 죽을 힘을 다하다. 네. 4203번 님은 네. 국어는 잘 모르겠는데 네. 사력은 죽을 힘을 다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대부분 사력을 다한다 그러면 네. 사력이란 뜻이 네. 죽을 힘을 다하다 그렇죠. 이런 걸로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지만 허무합니다. 허무합니까? 허무합니다. 들어보면 왜 이거를 이렇게 썼지? 허무합니다. 네. 1035번님께서는 사력은 사기와 폭력, 속이는 힘. 와. 그런 반응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정답 발표 안 했습니다. 아니, 창의적이라서 놀라워서요. 창의적입니까? 1478번님은 사력은 있는 힘을 다하다. 네. 구걸은 도랑. 네. 이렇게 하셨네요. 네네. 자, 계속해서 정답 받고 있습니다. 사력과 국어의 뜻이 무엇인지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혹은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법률 용어 굉장히 어려운데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번 언급을 하셨고요. 법률 용어나 표현을 좀 개선하자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법조인들도 노력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노력하고 국회의원들도 그 시민에 부응해서 노력하고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 성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졌느냐 이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잠깐 성과를 말씀드리면요. 1985년부터 2003년 사이에 법령 용어 순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령 용어를 좀 순화하자. 너무 어려운 한자어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일본식 한자어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이제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 한글화 사업이 있었어요. 옛날에 법조문, 법대 다니실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몇 학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법률, 법조문을 보면 한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아요. 한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걸 알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한자가 없어요. 거의 한글로 돼 있고요. 필요할 때 괄호 열고 이제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2002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는 특별 조치 법안을 만들어서 모두 다 한글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단어만 바꾼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회가 17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이 법은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력이 뭐였냐면 2006년부터 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법이라고 줄여가지고 알법 사업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아직 법조인들이 자신에게 익숙하지만 남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너무 익숙해서 이거를 잘 적용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징역 6월에 처한다. 이런 거 표현 아시죠? 알죠. 근데 사실은 징역 6월에 처한다? 1월, 2월, 3월, 5월, 6월? 이상하잖아요. 개월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법조문에는 이미 개월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6월 이런 식으로 해서 2010년 전까지는 개월이 아니라 월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다 2010년에 개정이 돼서 이제 법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이 그 관성 때문에
징역 6월에 처한다. 막 이런 식의 관성 때문에 주문을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6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조인들이 좀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오늘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9726번님 사력, 개인의 적은 힘, 국어는 좀 작은 도랑 이렇게 말씀하셨고 3541번님께서는 사력은 모래 자갈, 국어, 집을 점유함 이라고 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지화21님께서는 법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대로 쓴 법 용어를 70년 동안 모아다가 이제 바꾸나요.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시민의 목소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문제예요. 특히 이제 법이나 이런 건 공공재잖아요. 그럼요. 그러므로 모든 시민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읽으면 우리 슬기로운 국어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다 읽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들의 문제죠. 그 만든 사람들이 읽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사실은 법조문이 우리 모두의 것이지 법을 하고 있는 사람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법 공부하다 보면 뭐 해태한, 해태한, 게을리한 이런 뜻인데 굳이 해태한, 최고 이런 단어도 있어요. 뭐 촉구하다는 뜻인데 재촉하는 거. 맞습니다. 최고장 이런 거 봤잖아요. 나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것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어떤 문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거기 이제 문장이 준비되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문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임지액 말씀하시는 거 맞죠? 임지액이 1,000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죠?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수는 물이 끊긴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법에 있어요, 사실은. 게다가 국민연금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조항의 이름이 뭐냐면, 국민연금법 제117조가 단수의 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단수의 처리? 국민연금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쉽게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법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쉽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인지액이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끝자리. 그렇죠. 단수가 끝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까지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99원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아니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00원 미만 내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100원 미만은 뭐 계산하지 않는다. 100짜리 그러니까 100짜리 이하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쉬워졌죠. 이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장벽으로 장벽으로 그렇죠.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뭐 보기도 힘들고 이해하긴 더 힘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법조문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민들의 목소리, 알 권리 이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이런 그럼요.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서요. 그럼요. 또 다른 거 한번 또 있습니까? 볼까요? 주말하다는 뭘까요? 주말하다. 주말하다요? 주중 말고 주말하는 건가요? 주말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치킨 먹을래? 그러면 주말 할래? 주말에 할래 그러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말하다는 한 단어거든요. 이면이나 보전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정말 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다음에 송하인, 손모율, 선용품, 기용품. 이게 너무 어렵죠.
이게 법률 용어 맞습니까? 네. 법조문에 안 한 거 다 있어요. 조세법이 있고 다 법에 있습니다. 예. 법에 있는 거 가져온 건데요. 상당액. 예. 상당히 많은 액수 같죠? 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면요. 예. 예를 들면 현훈. 아까 혜태 얘기했잖아요. 예, 예. 게으른 거잖아요. 예, 예. 현우는 현기증이에요. 현기증 나지 않으세요? 네. 주말하다는 네. 그 붉은 선으로 지우는 거예요. 말소할 때 말자고요. 주자는 붉을 주자거든요. 예, 예. 주말하다는 그러니까 붉은 선으로 지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써야 될까요? 그다음에 이면이나 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면지 할 때 이면이고요. 예. 뒷장. 그다음에 보전은 쪽지 같은 거예요. 덧붙인 종이 그런 뜻이에요. 덧붙인 기록. 예. 그러니까 사실 뒷면이나 보충지 이런 뜻이고요. 아, 그렇군요. 손모유는 손실률이에요. 손실 그러면 금방 알겠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선용품은 선박용품이에요. 선박용품. 선박. 네, 예, 선박용품. 그다음에 그러니까 배에서 쓰는 용품이라는 예. 거예요. 기용품은 항공기용품이에요. 항공기에서 쓰는 거. 상당액은 해당하다 할 때 해당액이에요. 예, 예.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헌절이잖아요. 예. 제헌절에 놀라운 거 예.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이거 OX인데 이건 너무 뻔해요. 아까 제 전공이 뭘까요? 하는 것과 똑같이 뻔해요. 예. 네. 자, 헌법에는 잘못된 맞춤법이 있다? 없다? 있다. 딩동댕. 이렇게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운 문제를 고민 한참 했네. 너무 어렵죠. 네, 죄송해요. 예, 예. 과대평가해서 죄송한데요. 예. 네, 헌법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헌법에 잘못된 그 표기법이 3개가 나와요. 3번 나와요. 하나가 3번 나와요. 예. 네. 어떤 겁니까? 헌법 제72조를 예.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붙이다. 회의에 붙이다 그러면 예. 회의에 이제 안건을 상정하다. 올리다. 예, 그래서 예. 올리다 이런 뜻이죠. 그때는 붙이다. 소리 나는 대로 써요. 그럼 풀을 붙일 때는 붙이다 이렇게 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게요? 풀로 붙이다 이런 그렇게 돼 표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헌법이 이게 3번 나와요. 제53조 4항에도 나오고요. 제2에 붙일 수 있다. 이럴 때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붙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제30조 2항에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못됐네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헌절, 예. 헌법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더 놀란 사실 알려드릴까요? 네네. 마칠 시간입니다. 어떡하죠? 자, 지금까지 고려대 국문학과 신재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보내드리지 않고 잠시 모셨습니다. 네. 정답이 뭐죠? 정답은요, 사력. 자갈이란 뜻이고요. 자갈. 국어는 맞춘 사람 많아요. 도랑이란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첨자 발표해드리죠. 8712번님, 3541번님, 3924번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세 분께 커피 쿠폰 추후에 증정하도록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